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신아 앵커입니다. 네, 권혁재 PD입니다. 네, 오늘 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폭을 넓히고 그 다음 또 기간을 늘리는데요. 지난해 11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20% 한 데 이어서 조금 더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조치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의 요인이,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의 요인이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그 수급 조절이었죠. 그 추운 겨울이 되면서 이제 난방에 대한 수요도 계속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런 추세가 되면서 이 기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공급을 안 해줬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인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좀 잡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날도 풀릴 거니까 난방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많이 안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터졌죠.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예.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해보다 더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을 하고 인하율을 법정 최고치인 30%까지 인하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게 휘발유 기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요. 20% 인하한 현재보다 리터당 한 83원 정도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이번 유류세 인하는 연비 리터당 10km를 하루 40km 주행하는 운전자라고 쳤을 때 3만 원 정도 절감하는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기존 20%대보다 한 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덜어진 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기름값 부담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보고요. 미국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비축유를 푼다고 하거든요. 이럴 정도로 전 세계가 나서서 또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유가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고요? 네. 앞으로 어떤 전망을 띠게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의만 저기 상황을 보자면요. 3월 초에 이미 국제유가 정점은 찍었거든요. 3월 8일 날이죠. 유럽의 브렌트유와 그다음에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각각 배럴당 127.98달러와 123.7달러로 정점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 날인 3월 9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동의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127.86달러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0달러에서 120달러 선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언제 다시 고점을 찍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된 거 결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방에서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긴장 사태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전에 그 아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비축유를 계속 방출을 하겠다 매일.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의 최고점은 이로 인해서 지나갔다라고 판단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PD님 이번 정부 발표에서 이렇게 유류세 인하 관련된 발표도 있었지만 이런 발표도 있었더라고요. 경유 가격 상승 영향을 받는 게 네. 이제 또 영업용 화물차랑 버스잖아요. 그렇죠. 이들에 한해서 3개월 한시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경유가 또 휘발유 가격처럼 비싸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주유소 사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게 원가로 따지면 사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아, 원래 그랬어요? 네, 원래 원가로 치면은 경유는 싸다, 휘발유는 비싸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렇죠. 원래 원가 자체로 따지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근데 이게 경유 자체가 우리 화물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산업기계 이런 데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세금 자체가 경유가 조금 더 싸게 이렇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유가 지금 현재 휘발유보다 저렴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까울 정도로 경유의 인상폭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 결국에는 국제적인 유가 상승 원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인 자체가.
그 코로나 사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산업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유의 수요가 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휘발유도 상승하고 경유도 상승하지만 경유의 상승폭이 훨씬 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이런 상황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물업이라든가 운송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소시민들한테 상당히 이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리터당 1,850원이라는 기준 가격을 잡아두고 이것보다 경유의 가격이 오르면은 이에 반, 상승폭의 반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세금도 감면을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유가 가격이 좀 안정화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의 패권 싸움도 계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턱없이 또 이제 부족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른다면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암담하죠. 그래서 벌써부터요. 탄력 세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현재 유가 상황을 쫙 봤을 때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나중에 가서는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탄력 세율에 대해서 조금 후순위로 고려 중이다. 이렇게 카드를 좀 만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 자체를 법정 최고인 30%까지 낮춘 거예요. 그랬는데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조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행정부가 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이 세율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탄력 세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가 상승폭이 사실 이거 진짜 재난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탄력 세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유류세 인하폭이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언론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빨리 유가뿐만 아니라 이 밥상머리 물가도 비상이잖아요. 그쵸. 이게 조금 안정화돼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